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새처럼 땅을 가로지르며 지나갈 때 지혜의 마음속에서는 기묘하고 설렘을 주는 감정이 일었다. 인천공항의 모습이 비행기 창문 너머로 점점 멀어지면서 과거의 모든 것들이 희미한 추억처럼 느껴졌다. 이곳, 그녀가 자란 나라가 더 이상 집이 아닌 것 같았다. 이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을 다시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것이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일 방문해주세요. 그와 동시에 지혜 옆에 앉은 소영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얀 구름이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결정을 함께하고 있었다. 바로 케냐로 가는 것. 책이나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만 들었던 그 먼 나라로. 우리가 거기서 뭔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혜. 소영이 말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마치 인생의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처럼 들렸다.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결단력 있는 눈빛을 보였다. 구체적인 무언가를 찾을 수는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우리 삶을 다시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여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피로와 불안, 동시에 자유와 희망이 넘쳐나는 느낌을 받았다. 한국에서의 과거는 걱정과 바쁜 일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장이었다. 비행기가 나이로비, 케냐의 수도에 착륙했을 때 지혜와 소영은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다. 열기와 건조한 흙 냄새가 즉시 그들에게 낯선 느낌을 안겨주었다. 이곳은 서울에서의 익숙한 삶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북적거리는 거리, 낯선 스와힐리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 전통 의상의 생동감 넘치는 색깔들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차를 렌트해 자신들이 묵을 곳으로 향했다. 첫날 밤, 그들은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했다. 부족한 편의시설, 적응되지 않는 극단적인 기후, 언어의 장벽 등. 하지만 긴 밤이 지나고 그들의 불편함은 점차 사라졌다. 밖으로 나가서 현지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를 느낀 순간 그들은 진심으로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다. 이것은 그들이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진정한 환영이었다. 다음 날 그들은 케냐 탐험을 시작했다. 친절한 현지인들 속에서 지혜와 소영은 새로운 삶에 조금씩 적응해 갔다. 그들은 단순히 관광 활동에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자원봉사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광고 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지혜는 지역 문화 개발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자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지역 주민들과 빠르게 친구가 되었고 케냐 문화를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이벤트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지혜의 아이디어는 뜨거운 호응을 받았고 그녀는 자신이 작은 부분이라도 기여하고 있다는 기쁨을 느꼈다. 반면 소영은 여전히 예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작업하며 벽화 프로젝트와 어린이 예술 교육에 참여했다. 어느 오후 그녀가 지역 시장에서 그림을 그리던 중 케냐 남자들 한 무리가 다가와 대화를 시작했다. 그중 한 명은 주마라는 이름의 예술가이자 지역 예술 활동의 리더였다. 안녕하세요. 주마가 밝은 미소로 말했다. 제가 듣기로 당신은 화가라고 들었어요. 이 프로젝트에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 만남에 대해 흥미와 호기심을 느꼈다. 몇 주간 함께 작업한 후 그들은 점점 가까워졌다. 주마는 매우 개방적이고 유머 감각이 풍부한 사람이었고 그 덕분에 소영은 편안함을 느끼며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함께 그들은 문화의 조화를 나타내는 큰 벽화를 완성했다. 한편 지혜는 케냐 남자 카마우와 점점 가까워졌다. 카마우는 지혜가 커뮤니티 이벤트에서 만난 사람으로 경험이 풍부한 성숙한 남자였고 지혜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리더 중 한 명이었다. 카마우는 좋은 친구일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깊은 관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지역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구축해 가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지혜와 소영은 모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자신이 아이를 갖게 된 사실에 대해 혼란스럽고 동시에 기쁜 마음을 느꼈다. 그러나 그들이 걱정한 점은 그들이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케냐에 있는 동안 그들은 복잡한 감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이 큰 변화를 함께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곳에서 마주칠 어려움과 반대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케냐에서는 편의 시설이 부족하긴 했지만 적어도 그들은 환영받고 있으며 판단받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케냐에서의 삶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듯 보였다. 그 기회는 단지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뿐만 아니라 사랑과 나눔이 가장 중요한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지혜와 소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처음 소식을 접한 며칠 동안 그들은 그저 침묵할 뿐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케냐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다. 그곳엔 판단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다. 지혜는 작은 방에서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석양의 빛이 방 안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새로운 길을 찾은 줄 알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선택 앞에 서 있었다. 지혜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들은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을까?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버려서 지혜는 더 이상 자신이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결정 앞에 서 있었다. 항상 그녀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였던 소영은 지혜의 마음을 털어놓는 이야기를 들으며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며칠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던 두 사람은 마침내 마주 앉았다. 소영은 지혜의 눈빛 속에서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들이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어떤 결과가 따를지조차 모른 채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소영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감시와 판단 속에 살지 않아도 돼. 난 여기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곳에서 말이야. 지혜는 소영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야, 소영아. 가족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자꾸 떠올라. 그들은 이미 케냐에서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했지만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기까지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다. 그들처럼 낯선 나라의 문화적 차이와 전통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맞서 싸우는 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지혜와 소영의 삶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역사회의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것은 외곽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학교를 건설하는 지원이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이곳에서 오랜 시간을 살아온 지역 주민들과도 점차 친숙해졌다. 마을의 가족들과 나눈 친근한 대화는 지혜와 소영에게 위안을 주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에서 열린 전통 의식에 참여하던 중 지혜는 주변 사람들과의 더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의식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한 나이 많은 여성이 지혜와 소영에게 다가왔다. 그 여인의 이름은 메리였다. 메리는 지역 주민들 중에서 그들의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로 매우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당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의 아이는 이 커뮤니티의 희망이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메리는 지혜의 손을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다. 그 말에 지혜의 마음속에 따뜻함이 퍼져나갔다. 그녀는 이곳에서 지역 주민들과 외국인인 자신과 소영 사이에 경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차별받지 않았고
판단받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방법을 안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 지혜와 소영은 어려움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케냐에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꼈고 한국에서 자신들을 얽매였던 사회적 기준과 규범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 지혜는 점차 새 삶에 대한 신뢰를 찾았고 소영은 그와는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곳을 사랑하게 되었고 새 친구들과 특히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자유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었고 사회적 기대에 얽매이지 않는 공간에서 살기를 원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큰 결정을 내리기 직전 자신의 마음속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케냐에 남기로 결심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비록 미래는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많지만 그들은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자 자신들의 삶을 자유롭게 주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믿었다. 이제 어떤 판단이나 걱정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곳, 사랑과 공감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넓은 공동체를 찾았다. 비록 모든 것이 안정되어 보였지만 케냐에서의 새 삶은 여전히 많은 도전이 따랐다. 지혜와 소영은 내적, 외적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여기에서 계속 살기로 결심했지만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 가지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것은 한국에서는 아마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그들은 임신을 했고 그것도 한 명이 아닌 두 명의 아이를 불분명한 출처의 관계에서 얻었다는 사실이었다. 둘 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 더 잘 인식하게 된 하루, 지혜는 조용히 방에 앉아 나이로비의 작은 거리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공기는 여전히 덥고 습했으며 낮이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이 어두운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배에 손을 얹었다. 그곳에는 하루하루 자라나는 생명이 있었다. 낯설고 불안한 감정이 교차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엄마가 될 힘이 있을까? 이 낯선 나라에서 위험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그렇다. 모든 것이 복잡해졌다. 지혜와 소영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이는 케냐의 사회적, 법적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그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이런 상황에 처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것은 삶이 던진 아이러니한 농담과 같았고 이제 그들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결정을 내린 결과를 직면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망갈 방법을 찾기보다는 소영은 상황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려 했다. 그녀는 작은 방에서 지혜와 마주 앉아 있었다. 기름 램프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그들이 느끼는 마음과 비슷하게 깜빡였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어요. 지혜. 소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아이들을 사랑과 평화 속에서 키울 방법을 찾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기다리며 살지 않을 거예요. 지혜는 소영을 바라보며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강인함을 느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 떠오르는 혼란과 걱정을 떨칠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면 모든 게 어떻게 될까?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소영은 지혜의 걱정을 이해했다. 그녀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했으며 이제 그들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 없었다. 만약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모든 판단과 비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삶이 될 거예요. 그들은 절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케냐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요. 우리는 사랑과 서로를 돌보는 가족을 만들 거예요. 지혜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소영이 맞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많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다른 문화, 인종차별, 그리고 많은 낯선 것들.
그러나 케냐에서의 삶은 점차 그들에게 모든 도전은 함께 맞서고 물러서지 않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다음 날 그들은 케냐에서 또 다른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사회에 직접 기여하고 현지 주민들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그들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자원봉사 활동 중 하나였으며 그들이 지역사회와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그들이 고민했던 것은 주변 사람들과 마주할 때 앞으로의 날들에 누가 그들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현지 사회에서 받은 사랑과 관심은 따뜻했지만 그들이 임신을 하고 곧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이 정말로 받아들여지고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혜와 소영은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계속하며 동시에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다. 그들은 어떠한 장애물도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들은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길고 어려운 도전들로 가득할 것임을 알았지만 만약 여기에서 새로운 가정과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안전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그들은 이 삶이 진정 의미 있는 삶이 되려면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외부 사회의 편견과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이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것이다. 바로 지금이 지혜와 소영이 미래를 마주해야 할 순간이며 그들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날마다 지혜와 소영은 케냐의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살며 서서히 적응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갔다. 매일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따뜻하고 신선한 공기를 느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들은 붉은 흙길을 걸으며 지역 가족들을 방문하고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점차 안정되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유일한 문제는 바로 아이의 미래에 관한 질문이었다. 현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비공식적인 가족 구조, 특히 부모 중 한 명이 현지인이 아닐 경우 비판과 차별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영과 지혜는 마음속에서 그들만이 자신의 가족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그들이 여기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면 외부의 판단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어느 늦은 오후 두 사람이 풀밭에 앉아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을 바라보며 지혜는 갑자기 물었다. 소영, 우리는 다가올 일들에 정말 준비가 되었을까? 이 질문은 지혜가 처음 던진 것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그 질문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소영은 지혜를 굳건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마치 앞으로의 모든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보였다. 우리는 이유가 있어서 여기 왔어, 지혜. 우리는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서도 안 돼. 행복은 다른 사람들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영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확고함을 느꼈다. 그 말은 그녀가 마음속의 걱정을 점차 떨쳐내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다. 그들은 처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순간을 쉽게 잊을 수 없었다. 그들이 스스로 묻지 않은 질문이 없었다. 누가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될까? 비록 두 사람 모두 이곳에서 만난 남자들과 감정적 유대가 있었고 친밀한 관계를 맺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아이들의 책임을 질 사람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공동체에서 가족 관계의 명확성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였기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지혜와 소영과 함께 자원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지역 사람들 중 일부가 자녀 양육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서양식 자녀 양육 방식과 그들 공동체에서 자녀를 키우는 방식을 비교했다. 그들은 누구에게 아이의 아버지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 필요는 없다고 인정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아이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것이 그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해온 방식이었다.
그들의 말은 지혜와 소영의 마음속 걱정의 어둠을 밝혀주는 한 줄기빛과 같았다. 그들은 이 공동체에서 모든 것이 명확히 정의될 필요는 없으며 사랑과 상호 지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구체적인 친부가 없더라도 진정한 가족처럼 아이들을 키우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지혜와 소영은 자신들의 아이들이 가능한 최상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원과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 지혜는 지역 축제를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곳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이를 확장해 나갔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관리 능력을 활용해 이벤트와 박람회를 조직하고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한편 소영은 자신의 예술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했다. 그녀는 지역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그림을 그리고 예술 작품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쳤으며 그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도록 격려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예술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고 공동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닫게 도왔다. 소영의 예술 워크숍은 공동체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되었고 누구나 참여하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자녀 양육과 공동체 구축은 점차 안정되어 갔다. 그들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으며 친부가 없더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혜와 소영은 이 아이들이 자신들처럼 사랑과 연민이 가득한 공동체에서 자라날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사랑과 연대가 강력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시간은 계속 흐르며 그들이 내린 결정은 더 이상 걱정이나 의심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일부가 되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자랑스럽고 행복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어디에서 오든지 그들이 결코 사랑을 결핍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고 지혜와 소영은 점차 케냐 공동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원이 되었다. 아이들은 점차 자라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두 어머니가 가져온 좋은 가치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 작은 공동체는 따뜻하고 활기차게 변해갔고 문화적 차이가 있더라도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 속에서 공통점을 찾았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공감과 연대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던 지혜와 소영은 큰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들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마주했다. 그들은 케냐에서 계속 살아야 할지 아니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인지, 현재의 삶을 좋아하고 여기서 매우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만 사회적인 제약과 정식 직업을 갖는데 어려움, 이루지 못한 꿈들이 그들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지혜와 소영이 작은 집에서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앉아 있을 때 지혜는 갑자기 말했다. 소영,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해본 적 있어? 아니면 우리는 여기서 계속 살면서 이 삶을 이어갈 거야? 소영은 지혜를 깊은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바라보며 뜨거운 차를 손에 쥐었다.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여러 번 해봤어, 지혜. 하지만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중요한 건 우리가 집을 만들고 서로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어디에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그러나 외부의 평화로움은 그들이 겪고 있는 내적인 갈등과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케냐에서 그들은 전통적인 사회 규범을 따르지 않는 가족을 만들어갔다. 하지만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사회의 편견과 마주할 자신이 있을까? 한국 사회의 깊은 편견과 맞서야 할 어려움은 무엇일까? 이 질문들은 매일 그들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이곳 공동체는 이제 그들의 내면의 갈망을 달래기엔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가면 많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력을 다시 시작하고 명예를 재건하는 일도 해야 했다. 그날 두 사람이 옆 마을에서 열린 작은 축제에서 함께 앉아 있을 때 지혜는 그곳에서 공동체를 위해 열린 예술 전시회를 도운 일이 있었다.
소영은 지혜를 바라보며 결단에 찬 눈빛을 보냈다. 지혜,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단지 어머니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여성들이야. 우리는 거기서 새로운 삶을 만들 수 있어. 직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와 같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어. 지혜는 그 말을 듣고 긴 순간 동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케냐에서의 삶에 너무 익숙해졌고, 아이들과 그녀가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너무 사랑했다. 하지만 소영이 맞았다. 그들은 강한 여성들이며 자신을 위해, 경력을 위해, 꿈을 위해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한국에서의 삶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들이 더 큰 것을 이루려면 마주해야 할 삶의 일부분이었다. 내가 한국에서 도전을 해볼 준비는 된 것 같지만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아. 지혜가 마침내 말하며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우리가 돌아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걱정돼. 하지만 만약 우리가 가야 한다면 우리는 온 마음으로 떠날 거야. 왜냐하면 나는 믿거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눈빛은 결단력으로 빛났다. 그럼 우리는 돌아가자.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야. 이제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할 때야. 아무리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그리고 그들은 그 결정을 내린 후 새로운 삶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전에 맞서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들은 앞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모든 도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가족은 항상 함께할 것이며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질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그들은 자신의 결정을 공동체에 알리기 시작했다. 친한 친구들부터 그들이 도왔던 사람들까지 모두 그들의 떠남에 대해 감동하고 그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그러나 모두가 이해했다. 이것은 지혜와 소영에게 큰 걸음이었고 그들의 결정을 지지했다. 돌아가서 세상을 바꾸세요. 한 친한 친구가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할 수 있다는 걸 나는 알아요. 공동체의 축복을 받으며 지혜와 소영은 케냐를 떠날 준비를 했다. 그들은 앞에 놓인 모든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들이 이곳에서 의미 있는 삶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한국이든 케냐든 그들은 함께 굳건히 나아갈 것이다.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미래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고 두 사람은 이 여정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몇 주 후 지혜와 소영은 케냐를 떠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 이곳에서의 마지막 날들, 두 여성은 자신들이 두 번째 가족처럼 느꼈던 사람들과 작별해야 한다는 사실에 낯설고 가슴이 먹먹했다. 그들이 이곳에서 쌓아온 모든 것들, 우정, 삶의 교훈, 그리고 그들이 사랑과 공감 속에서 키운 아이들까지 이제는 모두 기억 속에만 남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이 되어버린 이곳을 떠나는 것에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 없었다. 마지막 밤,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떠나는 파티를 열었을 때 지혜와 소영은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자신들을 가족처럼 사랑해준 친구들이 이제 그들과 함께한 시간이 떠날 때의 슬픔을 담은 눈빛으로 둘러싸고 있었다. 두 사람 역시 이 공동체 덕분에 많은 성장을 했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들은 삶은 계속되어야 하며 이제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네요. 지혜가 말하며 주변의 친숙한 얼굴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추억을 마음속에 간직할 거예요. 소영은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지혜의 손을 꽉 쥐었다. 두 여성 사이에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하는 깊은 유대가 있었다. 그들은 함께 꿈을 나누고 어려움을 겪고 기쁨을 함께 했으며 이제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이 맞이할 도전들이 무엇일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케냐를 떠나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볍게 흐르는 구름을 보았다. 그녀는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이 떠올랐다. 그들이 오늘날의 성과를 이루기까지 겪어야 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케냐는 단순히 그들이 살고 일했던 곳이 아니라 그들이 차이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공동체의 힘과 국경을 넘은 사랑을 느꼈던 곳이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지혜와 소영은 마음속에서 강한 의지와 결단력을 느꼈다. 그들은 한국에서 어떤 어려움이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고 사회의 편견이나 삶의 변화가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케냐에서의 시간은 그들에게 서로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인천국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할 때 지혜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돌아오는 것이었고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여전히 약간의 걱정이 들었다. 모든 것이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지혜는 자신에게 물었다. 만약 사회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케냐에서 살던 방식대로 계속 살 수 없으면 어떻게 하지? 소영은 지혜를 바라보며 그녀의 생각을 알아챘다. 걱정하지 마.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함께 강해졌어. 모든 도전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기억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두 사람은 공항을 나와 그들이 잘 알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사회와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되든 그들은 서로가 있었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아이들을 데려온 그들을 위해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결심을 했다. 지혜와 소영은 새로운 삶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지만 압박감이 가득한 사회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매일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의심의 눈초리와 질문을 마주하며 그들은 케냐에서 겪은 일들이 그들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랑, 희생, 삶에 대한 믿음의 교훈이었으며 그들은 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온 결정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자신들이 선택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라고 믿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단순한 것들 속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았기 때문이다. 케냐에서처럼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 살고 사랑과 진정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정원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지혜와 소영은 어디에서든지 그들이 항상 함께하며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임을 알았다. 그곳에는 차별이나 편견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공유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공유는 저희가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큰 동력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